안녕하세요. 제이아그로TV의 정영만입니다. 오늘은 식물을 재배를 하고 관리하는 데 그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8번째 그 지식을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 제목은 슈가무브 농법입니다. 부제로는 탄수화물의 이동 경로 또는 탄수화물의 이동과 축적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슈가무브 농법, 이 슈가는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사람이 먹는 설탕처럼 식물에도 좋은 당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식물이 낮에 광합성을 하면서 만드는 이 좋은 당과 단백질, 이런 것들은 식물이 재배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특별히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과수, 과일 채소의 경우에는 열매를 맺기 전과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는 잎사귀에서 만든 이런 좋은 영양가들을 줄기를 통해서 또는 다른 부위를 통해서 뿌리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식물은 푸르게 보이고 건강한 상태로 잘 보여집니다. 또 실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꽃이 피어서 과일이 열매를 맺고 난 그 다음에는 식물은 또 다른 경로를 겪게 되는데, 이 꽃과 열매에 많은 영양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잎사귀에서 만든 영양가가 꽃과 열매를 거쳐서 다른 하위에 있는 줄기나 뿌리 부분으로 전달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가들이 개화 부위와 착과 부위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고 병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키울 때는 꽃이 피기 전에 질소라나 또는 다른 속도가 빠른 비료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잎사귀 부위가 너무 푸르고 빠르게 성장을 하면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웃자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자라게 되면은 결국은 뿌리 퇴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이때 개화가 되고 난 뒤에, 즉 착과가 되고 난 뒤에는 영양가를 잘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 퇴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아기를 갖게 되는데, 아기를 갖기 전에 몸을 추스려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기를 갖고 나면은 산모가 많은 영양가를 아기한테 뺏기고 힘들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기 전에 몸을 잘 추스리고 건강을 잘 유지를 해서 아기를 갖는 것이 훨씬 성공률이 높다, 이런 대목을 보게 됩니다. 잠시 이 그림에서 본다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개화 전입니다. 즉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기 전입니다. 오른쪽은 꽃이 이미 피었거나 열매를 맺은 상태를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본다면 식물은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한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주로 단백질과 또는 당과 다른 영양소를 만드는데, 우리는 통칭으로 이걸 탄수화물을 포함해서 전체 탄수화물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에서 많은 영양가를 만드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 뿌리까지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기에는 좋은데, 이때 농업인들은 또 농작물을 관리하는 분들은 잠시 착각을 해서 즐거운 마음에 좀 더 많은 웃자람 형태의 비료, 질소라든지 성장이 빠른 황, 몰리, 이런 비료들을 조금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식물의 지상부는 굉장히 보기 좋은데 결국은 위로 자라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투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지상부는 강하게 웃자라 했는데 지하부는 약해지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이렇게 웃자라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과일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잎사귀에 만든 영양가가 지상부로 내려오기보다는 이 꽃 부위, 과일 부위에 주로 많은 양이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내병성이 조금 약해집니다. 이때부터는 면역성이 약해지고 결국은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뿌리 퇴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뿌리 퇴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보통 식물은 뿌리 부분의 사이토카이닌과 지상부의 옥신, 이 밸런스가 잘 맞는 상태를 유지를 하면은
내병성이 강한데 이렇게 되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이때부터는 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식물은 병에 한번 다가가기 시작을 하면 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병 발생 시기를 늦추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병이 발생되고 난 뒤에는 적절한 처방을 해서 빨리 다스리는 것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잎사귀 전체에 영양가가 이동하는 경로, 이것을 우리는 탄수화물의 이동 경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이 꽃이 피기 전을 흔히 일반적인 우리 농업책에서 본다면 영양생장기라고 그러죠. 이때는 잎이 형성이 잘 되고 발달하는 시기다. 또 새해 눈 부위가 나오고 우리는 신초라고 해서 새롭게 많은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부위입니다. 이때는 물론 뿌리도 발달이 그런대로 잘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꽃이 오거나 뿌리 채소의 경우 뿌리가 맺히기 시작을 하고 이때 이후를 우리는 생식생장기라 부르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생식생장기에 접어들면 꽃이 개화를 해서 수정을 하게 되거나 뿌리를 맺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영양가가 씨앗 부위, 과일 부위, 즉 조직의 저장 부위 이런 부위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뿌리 부위에 좀 전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영양가는 부족하고 퇴화가 빨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하부에서 주로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는 이 K라는 호르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사이토키닌, 사이토카이닌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상부에서 주로 나오는 호르몬들을 옥신 또는 인돌부틸산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런 형태의 부리는 것을 옥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 지상부와 지하부에 이 균형점이 있는 이것들이 균형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호르몬의 균형 상태다. 식물이 건강할 수 있는 체비를 갖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 균형이 무너지면 지금부터는 식물 퇴화가, 특히 뿌리의 퇴화가 빨라져서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고 병 발생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확을 하기가 어렵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슈가 무브. 슈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입니다. 잎사귀에 형성된 이 당과 단백질 이런 모든 영양가들이 움직이는 것인데 일부에서 이런 좋은 선진국에서 사례를 본다면 잎에 있는 영양가를 밑으로 당겨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잎에 있는 영양가가 과일로 온다든지 뿌리로 온다든지 더 많이 옮길 수 있으면 참 좋다.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본다면 잎의 당과 영양을 뿌리 방향으로 유도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식물은 훨씬 더 건강하게 되고 또 개화나 착화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특히 잘 준비된 뿌리에서 그 뒤에 착화된 개화 부위로 영양가를 옮겨도 이렇게 영양가가 많이 옮겨져도 수확물이 많아지고 수확 품질이 좋아져도 뿌리도 또 큰 문제 없이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병 발생을 줄이고 수확량은 더 많고 또 수확물의 품질은 더 좋게 되는 정말 농민이 재배가가 행복한 그런 재배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물은 열매를 맺을 때나 뿌리가 형성되기 전에 지나치게 웃자라지 않는 상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투피 상태로 재배하지 않아서 밸런스가 잘 맞는 상태로 이렇게 재배를 해야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면역성 강화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웃자라지 않고 식물은 건강해 보이는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탄탄해 보이는 상태를 우리는 이 밸런스 상태라고 합니다. 식물이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언제나 면역성은 강화되고 이것이 바로 예방학의 첫걸음이고 또 실천이 가능한 친환경 농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본다면은 일반적인 다른 작물의 경우에 즉 열매를 맺거나 뿌리를 수확하는 작물이 아니더라도
식물을 초창기에는 지나치게 빨리 키우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상 초창기에는 이 뿌리 부위를 신경을 써서 키우는 방식, 즉 질소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윗자랄 수 있는 빠른 속도의 비료들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식물은 위로 자라게 되고 나중에 이 뿌리 부분이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식물을 짧게 강하게 처음에 유도를 한다면 수확물이 많아도 균형이 잘 맞고 건강한 상태로 재배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흔히 깻잎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잎을 먹는 작물들을 재배를 할 때는 무슨 소리냐, 빨리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되면 뿌리가 약해서 재배가 자신이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는 끝까지 수확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잎을 먹는 채소의 상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모든 잎을 먹는 채소에 농약을 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대로 초기에 부디 적정량의 균형 시비를 해서 제가 전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질소, 인상, 칼리 중에서 다량 원소 재배를 하지 말고 칼슘, 붕소, 마그네슘, 철, 아연, 망간, 구리, 몰리브덴 이런 균형 있는 시비를 해서 식물은 안정되게 초기를 보내야 후기에 잘 재배도 되고 건강한 상태로 수확량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뿌리 채소에도 본다면은 잎에 있는 영양가를 밑으로 당겨 내리면은 고구마의 색깔도 좋고 특히 위에 있는 지상부에 있는 당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내려옴을 해서 전분, 녹말 계통은 잘 안 내려옵니다만은 내려옴을 해서 수확량을 더 풍족하게 할 뿐더러 특히 이 건체류들은 보면 큰 작물이 있으면 작은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당이 내려오면 작은 작물도 골고루 키워서 감자를 캐보면은 정말 골고루 다 굵어서 전체가 수확량이 많은데 맛도 좋고 색깔도 좋더라. 우리는 이런 상태를 잘 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슈가무브 농법이라는데 남미에 가보니까 슈가무브 농법을 할 때는 항상 칼슘과 붕소라는 물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슘 제제를 사용하지 말고 칼슘 붕소가 같이 들어있는 제제를 사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이 빠르면 조금씩 내려오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말입니다. 남미에는 가보니까 커다란 이 200리터 탱크를 사놓고 농민들이 1년 내도록 조금씩 섞어 뿌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슈가무브 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종류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식물이 어릴 때부터 윗자라지 않게 조금씩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잎에 있는 영양가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초기에는 웃자라지 않고 후기에는 뿌리 수확량이 월등히 많은, 또 열매 수확량이, 과일 수확량이 월등히 많으면서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양파, 마늘 다 마찬가지죠. 특히 양파나 이 마늘, 작물 수확이 끝나고 나면 잎 부위가 필요 없는 경우, 필요 없겠죠? 이 경우에는 잎에 있는 영양가를 수확하기 전 보통 한 10일 전에서 20일 전, 수확하기 전 10일 전, 20일 전에서 한 번 내지 두 번을 이 슈가무브 계통의 제제들, 좋은 식물 영양 비료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잎에 있는 영양가를 한껏 밑으로 끌어내려서 뿌리를 비옥하게 한다, 뿌리를 충분히 굵게 하고 영양가를 많고 단맛이 강하게 한 뒤에 수확을 하는 걸 봤습니다. 즉 이때는 잎이 색깔이 조금 망가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잎을 끝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재배 방법을, 발전된 재배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슈가무브 농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 이 슈가무브 농법을 한국에 소개할 때만 해도 모두들 의아해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많은 실험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 많은 분들이 이 슈가무브 농법을 활용을 잘해서 열매를 잘 수확하고 많이 수확하고 뿌리를 충분히 수확해도 농약을 아주 적게 쓰거나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확물이 균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이 빨리 움직여지면서 과일이나 뿌리가 더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숫기를 조기 수확이 가능한 이런 게 됐습니다. 물론 초기부터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은
도장 억제에는 뭐 더없이 효과가 있죠. 키를 빨리 키우지 않아서 식물을 균형 상태로 몰고 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재배를 했을 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확물이 당도, 색깔 모든 면에서 품질이 강화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잎사귀에 있는 당을 전체적인 뿌리 부위로 옮겨서 웃자람이 없는 균형적인 상태를, 건강한 상태를 먼저 유도를 한 뒤에 개화가 됐거나 뿌리가 형성되는 시점 이후에는 건강한 상태에서 수확물 부위, 과일이나 뿌리 부위로 잎에서 생산하는 당과 많은 이 탄수화물들을 옮겨줌으로 해서 식물은 건강하고 면역학이 발달돼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많이 수확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슈가무브 농법 여러분들 잊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